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루는 쌀쌀하고 추웠다가 하루는 또 더웠다가 날씨가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예. 날씨에 왔다 갔다 하면 우리 마음도 왔다 갔다 하죠.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마음은 그대로 있는가요? 예, 천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연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빨라서 좋은 것과 느려서 좋은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시합 잘 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는 거북이가 이겼는데 실제로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제 누가 토끼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빨리 가는 시합을 했을 때는 토끼가 이기는 거예요. 늦게 가는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거북이가 이기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정해놓은 것을 항상 빨리 해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해치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잘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건 빨리 하고 쉬어야지, 빨리 하고 놀아야지, 빨리 하는 것이 내가 더 좋은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빨리만 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빨리 가는 시합인지 늦게 가는 시합인지, 또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일을 빨리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게 그 조건을 보고 우리가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빨라야 좋은 것이 있고 어떤 거는 느려야 좋은 게 있어요. 다 똑같이 빨라야지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느려야만 좋은 것도 아니죠. 빨라서 좋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에 이제 대주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공부하는 것은 타협하지 말고 빠르게 해야 돼.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이유와 변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빠르게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자존심을 지키느라고 천천히 하고 늦게 하고 미루고 이러면 그 공부가 잘 되는 게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요령이 생겨가지고 늦어지더라. 처음에 신규로 직원을 뽑으면 처음에 막 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하면서 잘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하면 더 잘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요령이 되면은 이제 눈치 보고 이때는 쉬어도 되겠구나, 이때는 이만큼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면서 핑계와 이유가 많아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런 핑계와 이유가 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빨리 할 수 있는 그 마음 공부가 중요하다. 보통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심이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 자기 자력으로 하지 못할 때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다 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늦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내가 잘했을 텐데, 이 이유를 대는 거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그 일을 재미있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자력이 없어져, 오랜 시간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몸에 버거운 일을 한다거나 이러면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도와줄 만한데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원망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이유와 핑계가 없이 내가 하기로 한 일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결정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한다고 하는 사람은 또 나중이 되고 또 나중이 돼서 미루게 되는 것이, 진짜 자기가 할 일을 그때그때 하는 사람은 그 일마다 다 잘 처리가 돼요. 근데 나중에 할게요 하는 사람은 또 그 뒤에 또 얘기하면 또 나중에 하고, 그게 반복되고 습관이 돼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할 일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주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할
해야 될 일 같은 경우는 빨리 그 일을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 사랑해 하는 말이 좋아요? 아니면 사랑해줘 하는 게 좋아요? 사랑해. 사랑해가 더 좋잖아요. 이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얘기도 못하고 저 사람이 사랑할 때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이 진짜 좋은데 자기 자존심 지킨다고 좋아한다고 말도 못하고 사랑한다고 말도 못해. 그러다가 시간을 놓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빨리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도 빨리, 안 좋은 일도 빨리. 잘한 일을 또 빨리 할 수 있고 못한 일은 자기가 빨리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 누군가 어떤 것을 먼저 주면은 쉽게 받아먹기가 어렵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주면 먹던 거라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사랑을 하면 그 마음에 간격이 없는 것 같아요. 너다 나다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면 똑같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분리가 돼요. 너, 나 이렇게 나눠져 갖고 네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양보하지 말고 빨리 실천할 수 있어요. 또 보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이것도 빨리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줄까 말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받을 때에도 애타면서 받는데요. 근데 이걸 내가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줄 수 있을 때 그냥 쉽게, 근데 또 마음을 이렇게 내서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때도 누가 내가 필요하고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 그래? 그냥 쉽게 도와줘요. 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것 째고 저것 째고 눈치 봐가지고 겨우 도와주고 이러면 자기가 필요할 때도 다른 사람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 일이 생겨요.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일이 생겨서 자기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그걸 서스럼없이 도와주는 사람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도 항상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그 일이 수월스럽게 지나가는 걸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줄까 말까 하지 말고 빨리 줘야 될 때는 주는 거예요. 베풀 때는 베푸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근세에 춘성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독립운동가고 문인이시는데 성격이 좀 괴팍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가 이렇게 그 용돈 같은 거를 줘요. 그러면 금고나 이런 데다가 넣지 않아요. 항상 자기 주머니에다 그걸 넣어놔요. 넣어놓고 있다가 누가 필요한 사람이 와서 누가 얼마 필요해요? 뭐 주세요. 그러면 바로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 이렇게 세지도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때 이제 근대로 이렇게 바뀌는 때니까 양복도 이렇게 한 번씩 입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신도들이 양복을 해줘요. 그러면 나가가지고는 들어올 때는 항상 허름한 옷을 입고 가가지고 좀 이렇게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새 옷, 양복을 주고 자기가 다시 그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와요. 그냥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게 새 것이다, 헌 것이다 이런 생각도 없이 네가 이것이 네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시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분이 넉넉해서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운 줄 모르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생활하는 걸 보면은 쌀 한 톨도 함부로 하지 않는 아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값진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이 더 필요한 사람이 먼저 쓸 수 있도록 베푸는 마음, 이게 이제 보시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죠. 그건 빠를수록. 또 하나는 결심은 미루려 하지 말고 빨리 하는 게 좋아요. 하기로 한 일은 빨리 해요. 애들도 우리 아들도 있는데 그 주말 때 지나고 항상 일요일 날 저녁에 9시 넘으면 숙제를 해요. 왜냐면 숙제는 끝까지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룬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 못하고 졸리면 이제 다시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깨워달라고 해서 그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가지는 않는데 꼭
끝에 미루는 거야. 내가 하기로 한 일인데, 해야 될 일인데도 미루는 거. 이게 이제 보통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미리 해놔요. 금요일에 해놓으면 토요일, 일요일이 얼마나 한가지고 내가 마음껏 놀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일은 미룰 수 있는 때까지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기로 한 일, 해야 될 일은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다음은 이제 느려서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없다는 판단은 느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쉽게 포기하고 좌절해버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옛날 어른들은 정말 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했던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는 뭐냐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가는 그게 이제 단련이 더 됐어요. 근데 지금은 구할 때 너무나 쉽게 구하기 때문에 쉽게 구해지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이 포기는 느릴수록 좋아요. 내가 할 수 없다는 판단은 느리면 느릴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를 놓고 봤을 때 할 수 없다를 결정을 내리지 말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최대한으로 미루어서 이것은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다. 어렵지만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스스로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언제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 요소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간혹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이겨내지 못할 경계를 주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어려움이, 경계가 오는 것이지 그 경계를 통해서 내가 무너지진 않는다.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경계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내 스스로 나를 포기하는 것은 늦추면 늦출수록 좋다. 그리고 쓸모없다는 생각도 느리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하다 보면 아무 소용없다. 넌 나한테 소용없어. 이건 나한테 소용없어. 이래서 이거 막 버리기 시작하면 버리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쓸모없는 것이라도 그것을 잘 보관해 놓으면 귀하게 쓰일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당장 나한테 필요 없는 거라고 해서 버리고 또 버리다 보면 아주 작은 것이 꼭 필요할 때 그것을 못 찾고 그거 없어가지고 더 큰 것을 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더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존귀한 존재로서 내가 누군가에게 더 쓸모가 있으니까 내가 더 살아야 되고, 내가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누구에게인가 도움이 되고 살아있는 한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고 내 살아있는 자체로서 그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서 쓸모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귀한 가치 자체로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지 쓸모가 있냐 없냐 이걸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나만 좋게 하는 마음은 느리게 하면 좋다. 나만 생각하는 욕심인 거예요. 다른 사람 전체를 생각하고 이게 전체에 좋은가 안 좋은가 이것을 놓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 같으면 그것을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나만 이로운 것, 나에게 좋은 것만 빨리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쉽게 결정하는 것은 느리면 느릴수록 좋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안 하더라도, 지금 못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좀 더 늦게 해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결론은 또 느리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미운 사람 보면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가요? 아주 못된 마음에, 내 마음속에 아주 못됐다 이런 생각 나는 사람은 마음속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울분이 막 치밀어 올라서 화가 나고, 그 사람은 안 봤으면 좋겠고 그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고 이런데, 그것도 다 결국에는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일어나는 내 마음의 작용인 것이지. 그래서 내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미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자비다. 그리고 스스로의 감옥에서 나오는 열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스스로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감옥을 채워놔요. 그래서 저 사람을 미워하는 감옥, 원망하는 감옥,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딱 채워놔서 그 자리만 가면은 괴로워.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은 좀 느려져. 그래서 저 사람은 아무리 미워도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것은 좀 느리게.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계속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훨씬 행복해질 수 있다. 남을 이기고 넘어서려고 하는 것은 타오르는 불 위를 오르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재로 바뀌고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린다. 다른 사람을 꼭 이기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계속 괴로워하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를 태워서 죄로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또 괴롭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공부가 되고 성장해가는 공부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라야 좋을 것도 있고 느려야 좋을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반드시 빨라야만 좋고 느려야만 좋은 게 아니고 어느 때는 빨라야 되고 어느 때는 느려야 되고 그 마음속에 마음 공부의 표준을 잡고 또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먼저 된다면 그것을 먼저 챙겨서 우리가 빠르고 느린 것의 조건을 맞추어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인이 된다면 조금 더 성숙한 인생 또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빨라서 좋은 것과 느려서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